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3년도 3회 시행됐었던 전기산업기사 회로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도 3회 산업기사고요. 회로이론은 여기서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4과목 61번부터죠. 하나씩 풀어보시도록 하죠. 단상 전력계 2개로 평형 3상부하의 전력을 이전력계의 방법으로 측정해. 이전력계라고 나왔고요. 200W하고 400W가 나왔대요. 이때 역률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일단 역률이라고 하는 코사인 세타는 P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B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전력계에서 유효 전력은 P라고 쓰면 P1 플러스 P2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와 있는 200하고 400W를 더한 600W가 유효 전력 값이 될 거고요. P상 전력을 구하는 식은 하나 있죠. 2배에다가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곱하기 2 먼저 해주시고 2를 곱한 다음에 루트 P1 자리에다가는 죄송합니다. 200이라고 하는 거 제곱 P2 자리에다가 400이라고 하는 거 제곱 마이너스 200 곱하기 400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계산해 보시면은 400 루트 3이 나와요. P상 전력이 400 루트 3, P상이니까 단위는 볼트 암페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두시면 되죠. P상을 구한 400 루트 3분의 유효분 6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0.866이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돼요. 결국 유효 전력 공식하고 P상 전력의 공식만 알면 특히 이전력계니까 문제없이 풀 수 있었습니다. 다음 62번입니다. RL 직렬 회로에서 V가 있는데 직류분하고 기본파, 1고조파, 3ωt라고 써있는 3고조파가 주어져 있는 비정연파 전압이에요. 이때 3고조파 전류의 시력값만 구합니다. 전체 전류가 아니고요. 3고조파니까 I3를 구하라는 거고 그러면 G3분의 V3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이때 G3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시려면 R하고 L이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요. 합성 임피던스가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이라는 거죠. 헌데 3고조파니까 고조파 차수 3 곱해 주시고요. V3, 3고조파 시력값만 찾으시면 되니까 3고조파 전압의 최대값 100루트 2를 시료 전압 100으로 바꿔줘야죠. 루트 2 나눠서. 그러면 이게 크기로 표현하는 거라서 루트 저항의 크기 R이 얼마입니까? 8 나왔고요. 8제곱. 오메가 L의 크기가 2였는데 거기에 3배 하니까 6으로 바뀌죠. 그거분의 100 해주시면 10분의 100 그래서 10A 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62번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자, 63번으로 넘어가실게요. 63번은 대칭 3상 Y결선 부하에서 각상의 임피던스가 16 더하기 J12고요. 부하 전류가 10A라고 합니다. 성간전압의 크기를 구하래요. 일단 Y결선이라고 나왔으면 Y결선은 선전류의 크기나 상전류의 크기가 같으니 나와 있는 부하 전류를 선전류라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식이 있어요. Y결선에서 선전류를 구하는 식은요. 루트 3 임피던스 G분의 VL이잖아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하면 성간전압은 루트 3 임피던스 G 곱하기 선전류다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네요. 결국 루트 3 곱하기 합성 임피던스의 크기는 얼마? 16의 제곱 더하기 12, 20 되겠네요. 그거 곱하기 선전류 10 해주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했더니만은 346.41 그래서 346.4라고 하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64번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인덕턴스 L 및 캐패시턴스 C를 직렬로 연결한 임피던스가 있다. 정저항, 중요한 단어죠. 정저항 회로를 만들기 위하여 그림과 같이 L하고 C의 값을 서로 같은 저항 R을 병렬로 연결할 때 R은 얼마냐? L값 나왔고 C값 나왔어요. 정저항 그림은 요것도 있지만 또 다른 그림도 있는 거 아시죠? L 옆에 R 붙이고 C 옆에 R 붙이는 거. 어쨌든 정저항이 뭡니까? 주파수하고 무관하게 일정 크기의 저항만을 갖는 거라 R제곱이라고 하는 게 결국 C분의 L이 되는 거죠. 이거 풀어내시면 뭐 예를 들면 얘를 G1으로 넣고 얘를 G2로 넣어서 합성 임피던스 구한 다음에 G1 자리에다가 J 오메가 L 집어넣고 G2 자리에 J 오메가 C분의 1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죠. 결국 문제에서는 R만 구하라고 했으니 R이라고 하는 건 루트 C분의 L이 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럼 C라고 하는 거 얼마예요? 0.1에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L이라고 하는 거 4mm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 정답이 되겠죠. 계산기 눌러보시면 200이 나와요. 200. 결국 보기 2번이 정답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6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외형파 교류전압 V와 전류 I에 의해서 소비되는 전력이 얼마냐? 자, 저는 전압하고 전류가 주어져 있을 때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짝꿍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차수, 기본파 차수예요. 오메가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죄송합니다. 1고조파라고 하는 녀석끼리 짝꿍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오메가 앞에 3이 들어가 있는 3고조파끼리 또 짝꿍을 만들어 주는 거죠. 단 조심하실게요. 비교하는 변수가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코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사인을 사인 함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바뀌겠지요. 전류식이 20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고 오메가 t 마이너스 30에 플러스 90 해줘야 되는 거고요. 플러스 10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고요. 3 오메가 t 마이너스 30에 플러스 90 해주셔야만 코사인 함수를 사인 함수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류식 IT는 최종적으로 20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60 더하기 하기를 10에 사인 3오메가 t 플러스 60으로 바뀌게 됩니다. 해서 이제 짝꿍이 여기 1고조파 거하고 요거 1고조파가 짝꿍이고 여기 3고조파하고 여기 3고조파가 짝꿍이죠. 그러면 유효전력 P는 V1, I1의 코사인 세타1 플러스 V3, I3의 코사인 세타3 이렇게 식을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V1은요. 전압의 실효값이니까 루트 2로 나눠줘야 돼요. 최대값 100을 루트 2로 나누고 전류 1고조파 거면은 루트 2로 20을 나누고 코사인 그대로 쓰고요. 세타1은 위상차인데 0도고 60도니까 마이너스 60도 0도 빼기 60도에서 더하기 V3면 루트 2분의 50 I3는 루트 2분의 10 거기에 또 코사인 위상차가 얼마입니까? 플러스 60도에서 60도니까 0도가 되네요. 코사인은 마이너스 60도나 플러스 60도나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2로 나눈 거예요. 그럼 여기가 1000에다가 코사인 60이 2분의 1이니까 500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로 나누면은 여기가 5, 250이 나오네. 그럼 750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1번에 보이는 750 그러네요. 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주의할 거 없고요. 코사인 함수를 사인 함수로 바꾸는 거예요. 물론 사인 함수를 코사인으로 바꾸셔도 돼요. 단 그때는 빼기 90도 해주신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저분하니까 한번 지우고 가겠습니다. 66번 문제입니다. 상순이 ABC인 회로에서 삼상전압 VA, VB, VC가 주어졌을 때 영상분, 이거 단독 공식이네. V0는 3분의 1의 A상전압 더하기 B상전압 더하기 C상전압이죠. 뭐 정상분이면 똑같은데 여기 A의 VB, A제곱의 VC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이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3분의 1에 VA, VB, VC 더하는 거니까 실수는 실수끼리만 더하겠습니다. 그럼 6하고 3하고 하니까 9가 될 거고 허수끼리 더하니까 없어지네요. 그럼 3, 3은 9, 3밖에 안 남네요. 2번을 정답 처리하시면 66번에서 원하는 영상분 전압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67번으로 넘어가실게요. 67번 문제는 이거 뭐 저희 교재에도 있었던 유형의 문제인데 R1 오민 저항이 R오민 가변 저항에 연결된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류 I를 최소로, I가 최소가 된대요. 전류가 최소라는 건 저항이 최대라는 의미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기 위한 저항 R2의 값을 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림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쌤. 요 그림이 뭐냐면 R1이라는 저항에다가 이렇게 저항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R1이고 그때 전체가 R인데 밑에 부분에 있는 저항을 R2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R이니까 윗부분에 있는 저항만 보면 R-R2라는 거죠. 왜? 전류가 흘러서 위쪽도 갈 수 있고 아래쪽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R-R2하고 R2는 병렬인 거예요. 그러면 R토탈이라고 하는 합성 저항을 구하면 R1은 직렬이지만 나머지 두 개 R-R2하고 R2가 병렬이라 두 개의 합분에 R-R2 곱하기 R2 이렇게 되겠죠. 합성 저항이.
합성 저항은 R1 플러스 R2 없어지고 R분의 R의 R2 마이너스 R2의 제곱이라는 저항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저항이 2차 방정식이니까 사실 얘가 최대값이 되려면 2차 함수를 나타내는 포물선의 꼭대기에 있는 값이 최대값 아닙니까? 그럼 꼭대기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으니 요 녀석을 미분했을 때, 즉 기울기가 0이라는 건 미분값이 0이라 평균 변화율이 0이다라는 의미니까 미분에서 0이 만족되는 식을 찾으라는 거고 R2에 대한 값을 찾을 거라서 R2에 대해서 미분할 거예요. 그러면 미분하는 요령만 아시면 되는데 분수식 미분할 때 만약에 이렇게 쓰잖아요. fx분의 gx라고 하는 분수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분모를 먼저 제곱을 하죠. fx 함수를 제곱을 하고요. 위에 있는 함수를 미분하고 밑에 있는 함수 곱하기 마이너스 위에 있는 함수는 그대로 밑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서 곱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분모를 제곱하니까 R의 제곱. 왜? R1은 의미가 없죠. R2에 대해서 미분하기로 했으니까 R1은 무시하시고 요거만 하는 겁니다. R을 제곱하고요. 위에 있던 R의 R2 마이너스 R2의 제곱을 프라임 미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R 붙이고 마이너스 위에 있던 R의 R2 마이너스 R2의 제곱은 그대로 하고 R을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R2에 대한 미분이니까 R 미분해봤자 0 곱하기 붙어 있어도 0 이렇게 되는 거고 분모는 R제곱 유지 위에 R2에 대해서 미분하면 R 마이너스 2R2 거기에 곱하기 R 요렇게 하나씩 약분된 게 얼마다? 0이다. 기울기가 0이다. 평균 변화율이 0이다. 근데 얘가 0이려면요. 분자값이 뭐가 됐든 분모값이 뭐가 됐든 분자만 0이면 분수식은 0이잖아요. 이런 거죠. 상수분의 0 하면 결론은 0이니까 위에만 0이면 돼요. 따라서 R-2R2가 0이라면 이때의 저항값이 최대가 되는 거고 돌려 말하면 저항이 최대니까 전류는 최소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R은 2R2와 같겠네요. 따라서 R2라고 하는 건 2분의 R과 같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보기에서 2분의 R로 나온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2번에 있습니다. 2분의 R 이렇게. 그래서 미분하는 거 좀 어려워 하시면 그냥 위에 게 0이니까 답으로 가셔도 변화 없는 문제였어요. 다음 68번 보시겠습니다. 최대값이 100V이고 주파수가 60Hz 위상차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288분의 1초라고 했을 때 순시값 전압을 구하라고 해요. 순시전압 V는요.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인데 지금 마이너스 세타로 6분의 파이를 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써놓고요. Vm 최대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00. 거기에 사인 해놓고 오메가라고 하는 게 각 주파수니까 2파이 F 아닙니까? 그럼 2파이 쓰고 F 자리에다 60 쓰고요. T라는 자리에다가 288분의 1 쓰고 빼기 6분의 파이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풀으란 얘기니까 찬찬히 약분하면 돼요. 요거 2로 나눌게요. 2로 나누면 여기 1, 4, 4 이렇게 되겠죠? 다시 2로 나누겠습니다. 30 될 거고요. 2, 7에 14에다가 2는 4 이렇게 되겠네. 또 2로 나눌게요. 15가 될 거고 2, 3은 6, 2, 6, 12가 되겠네요. 3으로 나누겠습니다. 3, 5, 15, 3, 1은 3, 3, 2, 6. 그럼 12분의 5가 돼요. 파이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되네. 100 사인에 12분의 5 파이 빼기 6분의 파이란 얘기죠. 그럼 이거 통분할 수 있죠? 얼마로? 12로 갑시다. 12분의 5파이 빼기 여기 2 곱한 거니까 2파이가 돼서 요 부분만 12분의 3파이가 되네요. 그럼 또 약분해서 4분의 파이가 되죠? 최종적인 모양은 100 사인 얼마였지?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파이 4분의 파이다라는 겁니다. 요게 정답이 돼요. 그래서 답 3번을 체크하시면 되죠. 하나씩 대입해서 약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기를 누르시는 건 비추. 왜? 파이를 계산기로 눌렀을 때 3.14로 인식하니까 쌤들이 원하고자 하는 답이 안 나옵니다. 손으로 해보세요. 69번. 전달 함수 출력식 CS가 GS 곱하기 RS라고 합니다. 이때 RS를 단위인 펄스로 인가할 때 이 개의 출력이에요. 종합전달 함수라고 하는 GS는요. 입력 라플라스에 대한
이거 RS예요. 출력 라플라스의 B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입력 함수 RS를 임펄스 함수로 줬어요. 델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그쵸 1 되는 거잖아요. 그럼 1분의 CS 되니까 결국 GS는 누구랑 같아집니까? 출력 CS랑 같아집니다. CS 이꼴 GS다 라고 하는 4번을 정답하시면 해결되겠습니다. 그래서 69번에는 4번 하시고 70번 그림과 같은 예로 해서 정전 용량 C를 충전한 후에 스위치 S를 닫아서 요것을 방전할 때 과도 전류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럼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한번 지우고 갈까요? 요 문제예요. L하고 C만 나와 있거든요. 그림상에 R이라는 저항이 없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R이라는 게 없으면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저장만 일어나지. 그러니 불변의 진동 전류가 되는 거죠. 변화되지 않아요. 저항이 없기 때문에. 7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단일 임피던스 함수의 4단자 정수. 4단자 정수는 행렬값 A, B, C, D를 구하라는 얘기인 것인데 단일 회로 중에 가로로 되어 있는 임피던스 함수면 1G 빵 1이 되는 거죠. 요거 찾으란 얘기네요. 1G 빵 1, 3번 정답이죠. 이건 땡큐죠 뭐. 쌤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어드민턴스 함수가 나왔어. 세로로 되어 있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4단자 정수가 1 빵 Y1 이렇게 쓰는 거지. 이 Y는 G분의 1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 암기하고 계실 겁니다. 7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플라스 변환하세요. T제곱 곱하기 exponential AT를 해라. 복소추이 정리죠. T제곱 곱하기 exponential AT라고 하면 복소추이 정리니까 T제곱을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 얼마예요? S 2 플러스 1승이니까 S 3승분의 2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요거는 S 3승분의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되는 거고 익스포넨셜 A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누가 되죠? S-A분의 1. 복소추이 정리라는 건 높은 차수에 낮은 차수를 대입하는 거예요. S 자리에 S-A를 두자. 결론 결국에 S-A 전체 3승분의 2다라고 하는 게 나오겠네. 그러면 4번에 있는 게 72번 정답이죠. 복소추이 정리입니다. n차 시간함수를 먼저 라플라스 변환해서 차수가 높은 데다가 나머지 것을 대입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72번에는 4번, 73번입니다. 저항과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한 회로에 직류 100V를 가하면 5A가 흐른대요. 자,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항하고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을 했는데 DC 100V를 가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여기에 5A가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쌤, 요 C라고 하는 녀석은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했을 때 XC가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2파이 FC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직류를 가했을 때는 주파수가 빵분의 1이면 무한대. 즉 저항 크기가, 임피던스의 크기가, 리액턴스의 크기가 무한대 옴인 거예요. 그럼 전류가 흘러요? 못 흐르죠. 결국 DC를 인가하면 스위치가 열려있는 개방 상태가 돼서 C의 쓸모가 없어져요. 결국 이 회로는 저항하고 C가 병렬로 연결은 돼 있으나 저항만 있는 회로예요. 그럼 R값 구할 수 있죠. R은 I분의 V로 해서 I5, V100 해가지고 몇 옴이다? 25옴 이렇게 찾아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끄는 데에서 저항은 20옴짜리네요 라는 거를 힌트로 얻어내셨어야 합니다. 다음 교류 300V를 가했더니 25A가 흘렀대요. 자, 그럼 문제를 바꿔봅니다.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 똑같습니다. 저항이랑 콘덴서 C가 병렬로 설치되어 있고 교류 전원으로 바뀐 거예요. DC가 아니라. 교류는 300V. 이때 저항값은 아까 몇 옴으로 찾았죠? 20옴으로 찾았어요. XC 값은 모르는 상태이지만 이랬을 때 전체 흐르는 전류가 몇 암페야? 25A다 이런 거죠. 그럼 이제 XC 값 구하라는 거니까 I라는 전류, 즉 25A는 임피던스 G분의 V로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럼 G분의 1 곱하기 V니까 YV가 될 거고 어드민턴스의 크기를 나타내게 되면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C분의 1의 제곱 곱하기 V30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몇 암페어라고요? 25A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만 R이라고 하는 크기를 미리 구했어요. 얼마라고요? 20이라고 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네. 루트 20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C분의 1의 제곱을 한 거는
300분의 25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4 곱했을 때가 100이니까는 100, 4, 3, 10이네. 요거 12분의 1 되겠네요. 이렇게 약분할게요. 자, 그럼 양변 제곱하면요. 20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c분의 1의 제곱이 12분의 1의 제곱과 같다라는 식이 돼서 xc분의 1의 제곱이라는 값은 12분의 1의 제곱에서 얼마를 빼면 됩니까? 20분의 1의 제곱을 빼는 거죠. 그러면 xc분의 1의 제곱한 값이요. 요거 이제 없애려고 여기다 뭐 씌우면 됩니까? 루트. 계산해 볼게요. 요걸 계산기로 누르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냐? 15분의 1이 나오나 봐요. 여기가 15분의 1이다. 결국 xc분의 1 값이 15분의 1이라고 하니 xc라고 하는 용량성 리액턴스는 15옴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C를 가했을 때 저항값이 20옴이라는 걸 먼저 찾고 병렬로 똑같이 연결해서 교류 300V를 가했을 때 용량성 리액턴스 값을 구하는 거예요. 조심하실 거는 병렬이니까 임피던스 G 루트 20의 제곱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직렬일 때 그게 가능한 거고 병렬이니까 어드민턴스로 바꾼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산수죠. 한 번만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라고 나와 있는 게 보기에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7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회로에서 t는 0초에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회로의 시정수를 구해라. 그림을 보니까 RL 과도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럼 RL 과도현상의 전류식 IT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IT는 R분의 2에다가 가로 열고 1 exponential L분의 RT 이렇게 되는 거니까 특성근이라고 하는 알파가 마이너스 L분의 R이고 시상수, 시정수 타우는 특성근의 절대값의 역수와 같으니까 R분의 L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R의 크기를 몇 옴으로 줬습니까? 10옴. L이 10mm네요. 그럼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다 약분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만 정답으로 나올 수 있다. 시정수는 단위가 세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10의 마이너스 3승 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75번입니다. 어떤 제어계의 임펄스 응답이 exponential 마이너스 2t일 때의 계의 전달함수. 아까 한 거랑 비슷한데? 종합전달함수 GS는요. 입력 라플라스에 대한 출력 라플라스의 비라 했잖아요. 그런데 임펄스가 입력이고 응답이 출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임펄스는 델타 t니까 라플라스 변환해봤자 1이고 exponential 마이너스 2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 플러스 2분의 1이 되죠. 결국 GS는 s 더하기 2분의 1과 같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임펄스를 입력이라고 하는 거고 응답이라고 나온 게 출력이에요. 임펄스는 델타 t 함수니까 라플라스 변환하면 당연히 1밖에 안 나오고 지수함수 exponential 마이너스 2t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s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건 누구나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 3번이 되겠습니다. 76번 가보도록 하죠. 그림과 같은 회로의 영상 임피던스 G01과 G02. 자, G01 같은 경우를 이런 방법으로도 구하죠. 2차 측을 단락했을 때하고 2차 측을 개방했을 때 임피던스의 곱으로 구하는데 만약 2차 측을 단락하면 전류는 4옴으로만 통하는 거죠. 요렇게. 저항 쪽으로 안 가지. 그래서 여기가 4옴 곱하기 만약 2차 측을 개방을 하면요. 2차 측을 개방한 상태라면 전류는 4에서 5로 직렬이 되네. 9가 되네. 4, 9, 36이니까 6, 6에 36. 6이에요. G01이 6 나와 있는 거 얘만 하면 되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G02라고 하는 녀석은 1차 측을 G1S 노트, G1 오픈 이렇게 하면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렵다. 나는 단락하고 개방해서 푸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G01이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A, B, C, D Z자 모양. G02라고 하는 거는 루트 N자 모양. A, B, C, D 이렇게 가는 거죠. N자 모양, Z자 모양. 만약 내가 요거로 풀 건데요 라고 하시는 쌤들은 A, B, C, D라고 하는 4단자 정수를 모두 구하시면 돼요. 요 완벽하지 않은 T형 회로에서 4단자 정수 A라고 하는 거는 1 플러스 거꾸로 기억이니까 5분의 4 해서 5분의 9가 되는 거고요. B는 블루스카이 하늘이니까 4밖에 없네요. C는 어드민턴스 성분 임피던스 나왔으니까 5분의 1일 거고 D는 반대편이죠. 그래서 1 플러스 5분의 빵 없잖아. 그럼 여기는 1만 되지. 그럼 만약 여기다가 놓고 푼다고 쳐볼까요?
그럼 루트라고 써놓고요. A 값이 얼마입니까? 5분의 9. B 값이 얼마예요? 4. C 값은 5분의 1. 거기에 D 값이 얼마예요? 1. 그러면 5하고 없어져도 9, 4, 36이니까 6 똑같이 나오겠죠. 어떤 방법을 푸셔도 좋아요. 지제로1, 지제로2 기본 모양으로 하시건 2차 측을 단락, 2차 측을 개방해서 임피던스를 찾아서 곱하시던 뭐든 괜찮습니다. 다음 7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작 시간 요소의 전달함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선생님 요거 하나 아셔야 되죠? GS라고 하는 종합전달함수가 비례 요소일 때는 K, 미분일 때는 TS, 적분일 때는 TS분의 1, 1차 지연이면 1 플러스 TS분의 1, 2차 지연이면 S제곱 플러스 2 제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분의 오메가 N의 제곱. 만약 부동작 시간 지연이다 그럼 K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LS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례 요소, 미분 요소, 적분 요소, 1차 지연 요소, 요거 2차 지연 요소, 마지막 부동작 시간 지연 요소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요거 풀으라고 했던 거죠. 공식으로. K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LS라고 하는 녀석이 어디 붙었나 보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K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L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에서 과거에 2차 지연 요소는 잘 안 나왔어요. 감쇄비 나오고 하는 2차 지연 요소는 자동 제어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거라 안 나왔긴 하지만 나머지 외우실 수 있으면 2차 지연까지 암기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78번으로 넘어갈게요. 요거 조금 더럽게 나왔네요. 선생님 한번 지우고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절점 VA의 전위를 구해라. 근데 여기가 접지되어 있으니까 요 사이의 전압이 몇 볼트입니까? 라는 걸 찾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 흐르는 전류를 찾아서 저항이랑 곱하면 V는 IR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이 방법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압원이 두 개가 나와 있고 하니까 중첩의 정리를 이용해 볼게요. 그래서 최초에 6볼트를 살리겠습니다. 왜? 전압원은 단락하고 전류원은 개방하는 게 중첩의 정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로를 하나 만들게요. 6옴, 12옴, 여기가 8옴.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표시하고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I1 전류를 먼저 구할 거예요. 근데 I1 전류를 구하려면요.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를 알아야 하겠네요. 그래서 합성저항 R 토탈을 구하려고 보니 6옴은 직렬이지만 12하고 8이 병렬이라서 8 더하기 12분의 8 곱하기 12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크기를 먼저 찾으셔야 돼. 그래서 얘를 계산기로 누르면 잠시만요. 5분의 54. 소수로 하면 괜히 반올림하는 것 때문에 헷갈리니까 분수로 끝낼게요. 그럼 이게 RT고요. 이 회로 전체 흐르는 I 토탈 값은 RT였던 5분의 54를 누구에다 나눠주면 돼요? 6에다가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 I 토탈 값은 얼마냐면 27분의 15. 자, 이걸 구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I1이라고 하는 거 구할 거니까 자, 보세요. 27분의 15라는 게 흘러서 6옴까지는 통과하지만 8옴하고 12옴으로 나눠지죠. 분배 전류니까 나눠지는 저항 8하고 12를 더하고 위에는 남의 거 12. 전체 전류는 27분의 15. 계산기 눌러보시면 이 크기가 27분의 9, 즉 3분의 1A가 나와요. 그럼 일단 하나 구한 거야.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제 12V였죠. 두 번째는요. 6V를 단락을 하고요. 나머지를 그대로 살리겠습니다. 전압원의 방향이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6, 여기 12, 여기 8, 여기 12V. 자, 이번에도 전류는 요렇게 흐르겠죠? 요걸 I2라고 할게요. 그럼 요 I2도 구하려면 R 토탈 다시를 알아야 되는데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12까지는 직렬이고 8하고 6이 병렬이니까 8 더하기 6에 8 곱하기 6 이렇게 해야겠죠. 그럼 요거는 계산기 누르면 7분의 108. 저항이니까 옴입니다. 그럼 I 토탈 다시라고 할까요? 이 빨간색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 이렇게 흐를 거예요. 요렇게 이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럼 R 토탈 얼마? 7분의 108로 누구를 나눠라? 12를 나눠라. I는 R분의 V니까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27분의 21A. 27분의 21A. 소수로 하시면 반올림 때문에 귀찮으니까
요렇게 분수로 가자는 겁니다. 그럼 이때 I2라고 할까요? I2도 마찬가지 분배 전류죠. 27분의 21이 흘러서 이 점을 기준으로 8과 6옴으로 나눠지니까 나눠지는 저항 8하고 6, 남의 거 6, 전체 전류 얼마? 27분의 21 계산기 누르면 얘 또한 3분의 1이 나온대요. 자, 그럼 끝났습니다. 자, 보세요. I2 전류도 내려가는 방향이고요. I1 전류도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그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는 I1 플러스 I2가 돼요. 그럼 둘 다 3분의 1이었으니 3분의 2A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상에서 아까 제가 찾으려고 했던 요 방향의 전류는 3분의 2A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이 V는 IR로 계산할 거니까 I 3분의 2에다가 R 몇 옴? 8 요게 정답이 돼요. 3분의 8이 16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5.3333333 하고 끝나지 않네요. 3번을 정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78번 문제였어요. 이게 숫자들이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시험장에 계산기를 가져가시니까 요령만 터득하셔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중첩의 정리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한두 번 정도만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시도록 하죠. 79번입니다. 79번은 R값하고 L값의 직렬회로의 주파수 50의 교류회로에 대한 역률을 구하라고 하네요. RL 직렬회로에서 역률을 구하려면 삼각도를 이용했을 때 세타 실수 R 리액턴스 X 합성 임피던스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역률을 구하는 방법이 왜 이래요? 코사인 세타 라는 역률은 합성 임피던스 분의 저항 R로 구하면 되죠. 근데 합성 임피던스는 R값은 나와 있는데 유도성 리액턴스 XL이 없으니까 유도성 리액턴스 XL을 구할게요. 오메가 L 그러면 얘는 2파이 FL 그래서 2파이 F가 50 L이라고 하는 게 200mH 10의 마이너스 3승 요걸 먼저 계산기로 눌러주시면 얼마인가요? 62.83 옴이 나옵니다. 62.83 유도성 리액턴스니까 옴 그럼 여기다 두시면 되죠. 자 여기다 둘 때 임피던스는 직렬이니까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분의 저항 R 요게 역률이란 얘기여서 루트 저항이 몇 옴 나왔었죠? 50옴의 제곱 유도성 리액턴스 지금 구한 거 62.83의 제곱 다시 저항 50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답이다. 그래서 계산기 눌러봤더니 0.62, 0.6226 정도가 나온대요. 그럼 퍼센트로 하려고 곱하기 100 하면 62.26 반올림해서 62.3%가 79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80번입니다. 한번 지울까요? 80번 문제 314mA의 자기 인덕턴스에 120V 60Hz의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 이건 쉽네요. I는 임피던스 G분의 V인데 임피던스 G가 유도성 리액턴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XL분의 V라고 하시면 좀 전에 79번에서 한 거와 마찬가지로 유도성 리액턴스 찾으셔야죠. 오메가 L이라 그랬죠? 그럼 2파이 FL이니까 2파이 F 생략 60 L 얼마?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거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그럼 요거 계산했을 때 XL 값이 얼마냐면 안 찾아왔네. 죄송합니다. 요거 찾은 게 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 넣어야죠. 별값 분의 V는 얼마? 120. 그냥 요거 분의 120 해도 돼요. 계산기로. 그렇게 계산하시면 1.01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이라고 가장 근사치에 있는 1A를 정답으로 처리하시면 80번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3회 때 있었던 문제들도 해결이 되는 거였고 난이도가 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쉬웠겠지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문제 몇 가지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푸는 속도를 보시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잖아요. 반증이죠. 쉬웠다라고 하는 좋은 결과 있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